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설 연휴 잘 쉬셨나요? 제가 한 주간 좀 바빠서 영상을 조금 늦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면 불안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불안하지 않으려면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 너의 능력을 길러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야 돼 라든가 잘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야지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들이 또 있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정받고 또 존재감을 느끼려면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예쁘게 행동해야 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너의 고집을 피우면 안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해야만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많죠. 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사는 건 뭐 다른 거 없죠. 즐겁게 살아야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남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여자와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사랑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정작 그 즐기면서 사는 아이들, 어른들 같은 경우에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그 반사회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일 줄도 알아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외모도 이용하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도 스승치 않고 하게 되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애걸도 했다가 애원도 했다가 협박도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돈을 받아내고, 그리고 정작 본인은 놀이나 게임에 빠져서 게으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 사람과 그 어떤 관계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결국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외로움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 중에도 보면 콘서트나 공연장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서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은 짝사랑이 최고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저희 딸도 사실은 연예인을 굉장히 쫓아다니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표를 끊기 위해서 며칠 밤 길거리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줄을 서는 건 예사로 생각하면서 쫓아다니죠. 그랬을 때 뭐 내가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들을 지키는 것, 그를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립된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메시지 또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사느라 온전히 자기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고 살게 되죠. 자기의 선택을 못하는 것, 그리고 선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기대하거나 기대고 살거나 적당히 의존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될 때 어떤 정신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어른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의 삶, 온전한 나의 삶,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나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나는 주체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나요? 책임을 지는 나의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주체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예를 들 때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조금 나와 있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그 많은 부분이 사실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적으로 살아가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무의식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죠. 그랬을 때 정말 무의식적인 어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진 전시회를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고리 피인 손이 가끔 사진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보지 않나요? 그랬을 때 그 손을 보면서 저는 뭔가 가슴에 이렇게 찡하게 오는 그 감동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내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받아들인 삶, 살아낸 삶, 그러니까 온전히 내 힘으로 자연에 따라 살아낸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 고통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살아내는 삶.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낸다라는 거, 받아들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도 예전에 남편에게 의존되어서 남편에게 기대서 나로 살아가고 싶어서 발부둥 칠 때가 있었는데 그 의존하고 기대하면서 내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까요? 결국은 내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는, 그리고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번 한 주간 제가 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한 주간 좋은 영상 다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